여러분, 좀 이상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? 보통 회사가 시장을 떠난다고 하면 이건 악재잖아요. 그런데 주가가 오히려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오늘은 신세계 푸드라는 한 기업이 왜 수백억 원이나 들여서 증시에서 사라지려고 하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때는 2023년 12월 15일입니다. 신세계푸드라는 회사의 주가가요, 단 하루 만에 무려 19.20%나 치솟았어요. 아니, 이 정도면 보통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다거나 대단한 신기술을 개발했다거나 이런 초대형 호재가 터졌을 때나 볼 수 있는 숫자잖아요?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.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우리 이제 주식시장 떠날래요. 즉, 상장 폐지를 하겠다는 발표 때문이었죠. 와, 이게 말이 되나요?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. 도대체 왜 기업은 상장 폐지를 하려고 돈을 쏟아붓고 투자자들은 또 왜 거기에 열광했을까요?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게요. 이 상식 밖의 주가 반응 뒤에 과연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는지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사건의 시작은 모 회사인 이마트의 발표 하나였습니다. 신세계푸드 주식 갖고 계신 분들, 저희가 다 사겠습니다. 이렇게 선언한 건데요. 이걸 전문 용어로 공개 매수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이 가진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싹 다 사들이겠다는 거죠. 최종 목표는 신세계푸드를 증시에서 아예 없애고 완전한 비상장 회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. 아니,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? 이런 극단적인 결정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문제, 바로 만성적인 저평가라는 덫을 끊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. 이 저평가 얘기를 하려면 PBR이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해요. 주가 순자산 비율. 말이 좀 어렵죠.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의 시장에서의 몸값이 회사가 가진 순수한 재산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. 만약에 PBR이 1보다 낮다. 이건 회사가 지금 당장 망해서 모든 자산을 다 팔아치울 때의 가치보다도 주가가 싸다는 좀 슬픈 예지가 되는 거죠. 자, 그럼 신세계푸드의 PBR은 얼마였을까요? 놀라지 마세요. 공개 매수 직전에 0.49였습니다. 0.49? 이건 말 그대로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는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죠. 아니, 왜 이렇게까지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을까요?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이중 상장 할인이라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 엄마 격인 이마트도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고 아들 격인 신세계푸드도 상장돼 있는 거예요.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가치가 좀 분산되는 거 아니야? 하면서 두 회사 모두의 제값을 쳐주지 않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. 지배구조는 복잡해지고 투자자 입장에선 가치가 희석된다고 느끼게 되고요. 자, 그럼 이마트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카드를 꺼냈을까요? 바로 그 과감한 해결책, 공개 매수의 세부 내용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마트가 내건 조건,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. 주당 48,220원.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시장에서 거래되던 가격보다 무려 20%나 웃돈을 얹어준 금액이었어요. 이렇게 총 706억 원 정도를 들여서 일반 주주들이 가진 주식을 싹 사들이고 신세계푸드를 100% 완전한 자회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. 아하, 이제 아시겠죠? 주가가 폭등했던 이유, 바로 이 20%라는 엄청난 프리미엄 때문이었던 겁니다. 이마트가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도 아주 명확했습니다. 바로 구조적인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고 상장사로서 겪는 여러 제약에서 벗어나 더 신속하고 과감한 경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라는 거죠.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비상장 회사로 바꾸면 좋은 점들이 아주 뚜렷해요. 복잡했던 지배구조가 아주 깔끔해지고 시장 눈치 안 보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죠.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단기 실적보다는 회사의 진짜 장기적인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런데요.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. 이마트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회사의 경영 전략, 이걸로만 볼 게 아니에요. 시야를 확 넓혀보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아주 큰 흐름과 딱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. 그게 뭐냐? 바로 정부가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. 한국 주식은 늘 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.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이 있잖아요. 이걸 해결하려는 게 바로 이 프로그램인데
이마트의 이번 행보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답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. 신세계푸드가 보여준 전략은 다른 기업들도 참고할 만한 아주 명확한 3단계 공략집 같아요. 첫째, 급식사업부 같은 비핵심 자산을 팔아서 회사를 가볍게 만듭니다. 둘째, 모 회사가 나서서 프리미엄을 주고 나머지 지분을 사들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장 회사로 전환해서 핵심 사업에만 집중하는 거죠.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례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? 바로 제2의 신세계 푸드가 될 만한 기업들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다음 타자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어떤 기업들이 제2의 신세계 푸드가 될 수 있을까요? 먼저 신세계 푸드처럼 PBR이 0.6 미만으로 아주 낮고 모 회사가 이미 지분을 절반 이상 가지고 있는 이중 상장 구조의 기업이 유력한 후보입니다. 여기에 거래량까지 적어서 시장에서 주식을 팔기 어렵고 또 그룹 내부 매출 비중이 높다면 모 회사가 비상장 전환을 고려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겠죠. 놀라운 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런 조건에 딱 들어맞는 기업들이 수백 개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신세계 푸드가 쏴올린 이 신호탄이 어쩌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. 여러분이 보시기엔 과연 다음 타자는 누가 될까요?